안녕하십니까. 율촌중대재해센터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저는 노동팀 소속으로 현재 중대재해 사건 공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 이승호 변호사님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의 공판 절차 및 쟁점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이승호 변호사님은 법원에서 16년간 근무하시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판사와 부장판사로서 2차례 역임하신 뒤 2021년에 법무법인 율촌에 합류하셨습니다. 현재 저와 함께 저희 센터에서 중대재해 사건 공판 업무를 맡고 계십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사건의 수사 절차 및 쟁점에 관하여는 여러 차례 논의를 하였는데 공판에 관하여는 처음으로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 사건의 공판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지요? 네, 작년 말 기준으로 발생한 중대재해처벌법 사건은 약 510건으로 그중 170여 건이 검찰에 송치되었지만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진 건은 아직 38건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3년차에 접어들면서 검찰에 계류 중인 사건들이 마무리되고 기소되는 사건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최근 공판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호 변호사님, 중대재해 사건의 공판 절차가 다른 사건의 공판 절차와 특별히 다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대재해 사건도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데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면 법원정지법에서 중대재해 사건을 합의부 관할에서 제외하여 단독 사건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 다소 혼란이 있었지만 현재는 모두 단독 사건으로 배당되고 있습니다. 단독 사건이라면 재판부가 한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통상적인 공판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판 절차는 검사가 피고인에 대해 공소 제기, 즉 기소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기소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또는 구속되지 않은 채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관할법원 형사재판부에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1회 공판기일을 지정되면 모두 진술, 증거 의견 및 증거 신청 절차를 거치고 이후 공판기일을 이어가면서 증거조사,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된 뒤에 판결을 선고하게 됩니다. 이승호 변호사님, 중대재해 사건 공판의 경우 그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는데 보통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예,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여 자백을 할지 아니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툴지에 따라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경우에는 보통 1, 2회 공판기일 동안 양형 심리가 이루어지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가 됩니다. 기소되는 때로부터 6개월 전후, 늦어도 통상 1년 안에는 판결이 선고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공소사실을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의 규모나 증인의 수, 재판부의 일정이나 집중심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불구속 사건을 기준으로 통상 1년 6개월 이상 걸리고 대형 사건의 경우 몇 년씩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1년 6개월) 이상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닌데 어떤 과정을 거치느라 그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지 공판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판 절차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시작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사실과 적용법조 등이 기재된 공소장 부본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 주소로 송달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기소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송달되어 오는 것은 공소장만이고 그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기록은 따로 첨부되지 않습니다. 증거기록은 공소를 제기한 검찰청에 보관되어 있어서 따로 검찰청에 방문해서 열람 등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증거기록이 많으면 등사하는데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다른 사건 신청들이 밀려있는 경우도 많아서 보통 열람 등사하는데 2, 3주 정도 걸리고 간혹 검찰청 사정에 따라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공소장 부본을 받으면 서둘러 검찰청에 증거 열람 등사 신청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증거기록에는 그동안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각종 진술 주소와 증거들이 모두 첨부되어 있고 공판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증거기록을 신속히 분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바로 증거기록 열람 등사 그리고 증거기록을 분석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공소장이 접수되면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는데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하거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판 준비기일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제1회 공판기일은 구속사건이라면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이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신속히 지정되기도 하지만 불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의 사정에 따라 다르기도 하나 통상 공소장이 접수된 때로부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안에 지정이 됩니다.
첫 공판기일에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낭독하고 피고인 측이 그 공소사실에 대한 모두 의견, 즉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부인하는지 진술을 합니다. 또한 검사는 증거 신청을 위해 증거 목록을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 측이 앞서 연락 등사하여 분석한 증거의 내용을 토대로 증거 목록에 기재된 증거들을 동의할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을지에 관한 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이러한 증거 의견은 특히 진술 증거, 즉 피고인이나 피고인 아닌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이 조서 등으로 증거가 된 경우에 의미를 가지는데요. 진술 증거에 부동의할 경우에는 검사가 해당 진술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법정에서 수사기관에서 하였던 진술이 맞는지 직접 신문하고 피고인 측이 반대 신문하는 증인 신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물론 피고인 측에서 증인을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피고인 측의 증거 의견을 통해 사실상 법정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지 결정하게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진술한 경우는 모두 부동의하면 되는 건가요? 예,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측에 불리하게 진술한 진술 증거를 부동의하여 법정에서 직접 증인을 반대 신문하면서 진술 내용을 탄핵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더 유리한 증언을 이끌어내기가 어렵고 오히려 법정에서 더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증거를 동의하되 피고인 측이 유리한 증인을 따로 신청하여 반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잘 가리지 않고 무턱대고 증거 부동의에서 불필요하게 많은 증인들이 법정에 소환되면 재판부에 안 좋은 인상을 줄 수도 있어서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검찰 측에서 증거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재해조사 의견서를 증거로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부동의해야 되는 건가요? 예, 재해조사 의견서는 제목 그대로 의견이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의할 필요는 없지만 사고 원인이 다투어진다든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견해가 많이 다를 경우 부동의해서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를 직접 신문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구속 사건이라면 법원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1회 공판기일마다 2~3명 정도 증인신문을 진행합니다. 즉 출석이 요구되는 증인 수에 따라 공판기일을 몇 차례 진행하게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나면 필요에 따라 피고인 신문을 하고 검사가 구형을 한 뒤에 변호인의 최후 변론 그리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거쳐 변론을 종결하면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는데 민사사건과 달리 형사사건에서는 판결문 송달일이 아니라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7일 이내에 항소하여야 합니다. 이상 형사공판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